다른 나라를 정복하려면 우선 그 나라 안에 지지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전략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등 박문은 조선을 먹기 위해서 첩자를 만들어서 팔도를 샅샅이 정탐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조선 관리들을 포섭해가지고 친일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결국 조선을 무력을 쓰지 않고 뱀처럼 먹습니다. 북계가 우리 내부의 주사파 세력을 구축해가지고 좌우 합작, 남북 연방제로다가 우리를 먹으려는 것과 같은 계략이겠죠. 남북 연방제를 해도 우리가 돈이 많고 인구가 많으니까 남쪽이 우위에 쓸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러시아 공산당이 주변의 여러 나라, 한 40개가 넘는 나라들을 적화시킬 때 하나같이 이렇게 좌우 합작을 하다가 기존에 있던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 세력들을 제거하고 결국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았지 말입니다. 이또가 이런 공작으로 조선을 먹어가지고 마지막 왕이 되어버린 고종의 삶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즘 어느 대학 교수님이 일본 기록을 열거해가지고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는 책을 만들어가지고 베스트셀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자는 고종이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강연을 각지로 다니면서 하고, 그 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고종 부부는 무능하고 부패했다고들 알고 있습니다. 명성 황후하면 뭐 금강산 1만 2천 봉의 쌀을 한 가마씩 올리고 해괴한 구슬 매일 궁에서 하고 벼슬 장사를 하고 러시아를 끌어들여 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했다고 아주 상세히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니 무슨 수로 금강산 1만 2천 봉의 쌀을 한 가마씩 올려요? 제가 암벽타기를 젊었을 때 한 20년 넘게 했는데 인수봉 올라가기도 지몸 끌고 올라가기도 힘든데 1만 2천 봉의 쌀 한 가마씩 올리려면 1년이 365일인데 1만 2천 봉에다가 터무니없는 얘기죠. 이렇게 고종 부부에 대한 흉문을 조사한 서울대 국사학 박사가 쭉 이런 얘기가 근거가 어디야 하고 찾아보니까 일본인들 기록, 그리고 조선에서는 내천야록, 아주 허구투성이의 글입니다.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쓰고 이런 책인데 이게 다래요. 정사, 왕의 일지를 기록하던 정사에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일본은 지금도 조선은 왕부터 바보였고 백성들은 전부 노예였는 걸 지네가 들어와서 해방시키고 뭐 개화시키고 해서 수명도 늘려주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지금요. 그럴 수밖에요. 지네 조상들이 엄한 나라 쳐들어가가지고 약탈했다고 그러면 그 가르침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데, 고종 부부에 비하는 좌익들이 아주 또 세게 합니다. KBS부터 좌파 매체들 전부 고종은 바보, 명성 황후는 악녀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국익을 위해서 일본과 동맹은 찬성하지만 그러나 잊지는 말자 그들의 침탈 행위를, 이런 글을 올렸더니 일본이 뭔 잘못을 했냐, 뭘 용서를 하라는 거냐, 어떤 이는 이 사진을 올리고 이게 다 사람 똥인데 이런 나라를 근대화시킨 게 일본인데 고마워해라 막 이래요. 이게 사람 똥입니까? 여기가 왕궁, 정문, 광화문인데 곤장맞아 되질 일 있어요? 여기서 엉덩이를 까고 똥을 싸게. 이 성 주변에, 왕궁 주변에 전부 사대부 기와집이 밀집해 있는 곳이에요. 조선에서 가장 잘 사는 부촌이에요. 대감들이 다 여기 살아요. 이 똥은 사람 똥이 아니라 땔감, 식량, 뭐 물가지들도 싣고 들어왔으니까 또 말의 똥이에요. 보세요. 이게 이렇게 소똥들을 방치했다가 마르면 걷어가지고 화력이 좋아요. 태우면. 그러니까 대장간에 쇠 달굴 때, 석탄 불 붙이고 이럴 때 쓰고. 그리고 조선 사람들은 애들 아니면은 절대 길거리에서 이렇게 엉덩이 까고 똥 안 쌉니다. 이 기와집들에는 집집마다 푸세식 변소가 있고 목간, 목욕통도 있고, 똥이 변소에 차면 농사꾼들이 똥장군에 담아가지고 가져갑니다. 보세요. 이 세라믹으로 만든 똥장군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당시 사람 똥, 인분이라 그러는데 귀한 거름입니다. 성 주변 이 경기도 일대 농촌은 이 성 안에서 나오는
인분으로 과일이든 곡식이든 농사를 졌습니다. 거름 안 주면은요, 곡식이든 열매든 심어봐야 크지를 않아요. 개성상인들은 오줌에 물 탔을까봐 막까지 보면서 사갔다고 합니다. 외놈들 아니어도 우리나라 똥 문제 전혀 없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에이 길거리에서 똥 안 쌌어요. 조선보다 먼저 근대화된 일본이 강화도에 쳐들어와가지고 불공정 조약을 맺고 조선을 강제로 개방하지 않습니까? 외관, 인천, 저 북한의 원산 이런데 여기에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그 조선인들하고 장사도 하고 그러는데 외놈들이 잘못을 해도 심판은 일본이 하겠다. 이런 불공정 조약이죠. 이렇게 강제 개방을 하고 근 10년이 넘는 동안에 일본은 이 이토 히로부미를 중심으로 조선 안에 정치적으로는 친일 정당을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은행까지 세워가지고 조선 돈을 못 쓰게 만들어요. 이미 경제를 장악해버립니다. 조선 경제를. 그리고 집집마다 있던 금부치들 쫙 한국 금을 뽑아갑니다. 이또는 조선의 곡식으로 일본 백성을 배불리 먹이고 조선에서 들어온 금으로 금화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화로다가 엄청난 군함, 대포를 실은 군함을 만들어가지고 군사 강대국이 된 거죠. 이러는 동안 조선인들은 촌목금피, 나무 껍질 풀뿌리를 삶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제대로 농사를 져도 1년 먹기가 힘든데 그때 수리시설도 안 좋고 며칠만 비 안 와도 그냥 쌀이고 곡식이고 말라 비틀어지고 이러니까 소출이 안 좋죠. 한 해 농사 져서 한 해 먹기도 힘든데 이 일본 장사꾼 놈들이 고을 대감 놈들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와이로를 주면서 고리 대금 곡식 장사를 하는 거예요. 춘궁기 다음 곡식이 나올 때까지 그 전에 곡식이 떨어지니까 이 춘궁기를 지나면서 굶어들 죽고 이런 상황인데 한 가마를 줄 테니까 네가 추수를 하면 이자로 2가마를 더 내라. 한 가마 주고 3가마 뜯어가는 거예요. 굶어 죽어가니까 어떻게 그 쌀을 받죠? 농사 지으면 모조리 뺏기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뺏어간 곡식으로 일본 놈들은 그냥 어휴 이렇게 쌀이 좋아 이러면서 헤쳐먹고 조선 사람들은 쌀 뺏기고 볼이 나올 때까지 보릿고개 이 춘궁기를 넘겨야 하고 이랬던 거죠. 이또가 이렇게 조선 자원으로 군사 대국을 만들면서 러시아가 이 동남아 태평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조선 항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조선을 통해서 진출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그때 강대국은 영국하고 러시아인데 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영국이 일본과 동맹 관계를 맺고 일본으로 하여금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막게 하려는 그랬던 거죠. 이때 일본뿐만이 아니고 프랑스, 미국도 조선의 이권을 노리기 위해서 여기 공사관을 짓고 공사들을 파견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었지 않습니까? 조선에 각 강대국들이 들어와 가지고 서로 이제 이권을 노리고 그러던 차에 고종이 이 강대국들하고 등거리 외교를 하는 거예요. 친일파가 세지면은 청나라 지원을 받아가지고 제압을 하고 친일파가 강해지면 러시아를 끌어다가 이걸 막게 하고 이런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대화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토 히로부미가 명성황후를 잔혹하게 죽입니다. 왕후가 잘하든 못했든 당신은 국모였지 않습니까? 저는 조선의 국모를 20명이 달려들어서 겁탈을 하면서 죽인 것도 이 이토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놈들이 이런 짓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놈들은 윗선의 허락 없이는 이런 짓들 안 하죠. 황후가 죽자 이토는 그동안 형성한 친일파들로 정권을 잡습니다. 김홍지비가 총리가 되고 뭐 장관 뭐 전부 군수까지 다 친일파들로
사람들로 채워가지고 정권을 잡는데 이놈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속이냐면 내쫓았다는 거예요. 왕후를 고종이. 곧 세장가를 간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왕을 가둬놓는 거죠. 고종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마누라 강간으로 죽이고 억지로 세장가까지 들라고 하니까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리고 고종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고종 시중을 들고 있던 허다못해 궁녀들까지 다 친일파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뱀두과를 한 것들을 궁녀로 배치를 해놓고 그러니까 물 한 그릇 맘대로 못 먹는 거예요. 여기 독이 탔을까 봐. 그저께 마누라가 그렇게 죽였는데 뭐 자기라도 안 죽겠습니까?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를 위험에 빠진 겁니다. 이 고종이 힘을 못 쓰는 거는 백성들하고 접촉이 막혔기 때문에 그러죠. 그냥 백성들하고 신하들하고 접촉만 할 수 있다면 이 친일파들 한 줌도 안 되는 거죠. 박살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종은 그 서양 선교사들 외놈들 친일 정권도 서양 사람들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종이 언더우드, 헐버트 이런 선교사들하고 자기 사정을 극비리에 얘기를 해가지고 측근들하고 연락을 하게 해서 탈출 계획을 짭니다. 이 매수된 궁녀들을 통해 가지고 고종이 몇 시에 세수를 했는지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던 배정자에 관해서는 전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배정자가 일본 헌병대장한테 고종이 좀 수상하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헌병대는 고종이 탈출한 날 이 춘생문, 지금 청와대 그쪽으로 난 춘생문이 있었는데 여기로 탈출하려다가 걸려가지고 고종의 측근들 40명, 50명 가까이가 친일파들한테 목이 잘립니다. 이른바 춘생문 사건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외놈들이 왕후를 강간으로 죽였다더라. 궁궐에 감금된 왕을 구출하려던 군사들이 내일 모레 목이 잘린다더라. 소문이 납니다. 백성들이 술렁거리면서 양반이든 머슴이든 일손을 놓고 치를 떨면서 그러는데 그 명성의 그 개화를 반대하던 유림들, 유교 그 지도자들, 그 수구파들까지 복수를 해야 한다면서 의병을 모읍니다. 이때 이승만도 국모 복수 사건에 개입해가지고 그 동지가 잡혀서 처형당하고 수배를 피해가지고 저 황해도 그 평산 누이집에 석 달간 숨고 김구도 조선인 옷 입고 다니는 일본인 살해해가지고 석 달 만에 자택에서 체포돼가지고 인천 감옥에 투옥되고 이처럼 조선인들은 누구나 국모시해를 분해하는 가운데 이 친일파 정권 김홍집이 총리 감투를 쓰고 조선을 일본으로 만들 개혁을 시작합니다. 이른바 을미개혁입니다. 군대를 장악하고 음력 대신 양력을 쓰게 하고 전국에 우체국 학교를 세우는 계획을 짜고 전 국민은 상투를 자르고 고종이 하려던 개혁을 가로채서 하는 겁니다. 전국에 단발령이 내려져 가지고 외놈들이 남자들 상투를 길거리에서 잡아가지고 강제로 자르고 하는데 그 친일파 육일준이란 놈이 일본군을 궁으로 몰고 와가지고 고종한테 와서 머리를 자르셔야겠습니다. 폐하. 상감이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박을 합니다. 그래 잘 됐구먼. 내가 하려던 것을 자네들이 하는구만. 그러면서 농상공부 그 정병하를 불러가지고 자신하고 태자의 머리를 자르게 합니다. 국모시의 소문에 치를 떨고 있는데 강제로 머리까지 깎이니까 그냥 결국 여기저기서 들썩들썩 이거 이대로 있어서는 안 돼 이러고 이제 밀란을 벌써 일으키고 이르는 와중에 배정자가 각국 공사들 그리고 친일파 고관들을 초청해가지고 장안이 시끌벅적한 결혼식을 합니다. 배정자 누군지 전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랑이 일본인들한테 조선어를 가리키는 현영운이라는 청년인데 배정자는 이 신랑하고 1년 살다가 차버리고 신랑의 후배 박용철이하고 1년 만에 다시 결혼을 해요. 하여튼 이 춘생문 사건 이후에 더 독하게 고종이 감시를 당하는데
하루하루 진짜 큰일이죠. 언제 내일 죽일까 모레 죽일까 오늘 저녁에 먹는 밥상에 독을 달까 이러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이러는데 이때 고종의 곁을 지켜준 사람이 귀비 엄씨예요. 영친왕의 생모죠. 이 귀비 엄씨는 5살 때 궁에 들어와가지고 명성황후의 시중을 들게 돼요. 명성황후의 궁녀가 되는데 엄씨가 32살 때 고종 눈에 들어가지고 고종이 이뻐하니까는 명성이 내쫓았어요. 그래가지고 명성이 죽고 나서 5일 만에 이 귀비 엄씨가 궁 밖으로 쫓겨났는데도 만나고 그랬나 봐요. 사진에 보듯이 그렇게 빼어난 외모는 아닌데 모성애가 있었는지 하여튼 고종이 좋아했습니다. 귀비를. 그래가지고 명성황후 죽은 지 5일 만에 이제 궁으로 불러들인 건데 엄비는 이렇게 고종을 돕다가 40이 넘어서 영친왕을 낳죠. 그 영친왕은 11살 때 저 일본 놈들이 일본으로 볼모로 데려가 버리죠. 아들 보고 싶어 하는 마음에 살던 엄비인데 고종은 이 엄비를 통해서 양정고등학교가 된 양정의숙, 진명여고, 숙명여대가 된 숙명학당 을 설립하게 하고 그때 이 시기에 미국도 여자들 참정권이 없어요. 투표권이 없었죠. 일본도 뭐 이때 여권 남존 여비가 강했던 데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러던 시기에 여자 전문 교육기관을 이렇게 물론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런 학교를 만들었다는 것은 고종의 준치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엄비는 나라 잃은 슬픔과 일본에 잡혀간 아들을 그리다가 1911년 일본 합방이 된 그 다음에 58세 60 전에 눈을 감습니다. 이렇게 고종을 지키던 엄비가 외놈들이 언제 고종을 죽일지 모른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여길 빠져나가야 된다 재촉을 하죠. 당시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뿐이었어요. 고종이 엄비한테 신하 이용훈을 만나가지고 내가 러시아 공간으로 피할 수 있는지 알아보게 합니다. 엄비는 몰래 이용훈을 만나고 이용훈은 러시아 공사한테 우리 왕이 니네 공간에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러시아 공사는 야 잘됐다. 왕을 우리 공간에다가 잡아놓으면 이제 우리가 세력을 잡겠구나. 허락을 합니다. 2월 11일, 2월 달이니까 그때는 무척 춥습니다. 새벽에 고종은 세자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척 하다가 엄비 가마, 왕이 여자 가마에 탄다는 것 자체가 근데 뭐 비상 상황이니까 엄비 가마에 숨어가지고 광화문을 빠져나와가지고 러시아 공간에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그 러시아 공간에 이완용이 러시아 공사 미리 와 있던 신하들이 그냥 박수를 치면서 그 다음날 이 친일파들이 궁을 가보니까 궁이 텅 빈 거야. 왕이 없는 거야. 얘들은 죽는 겁니다. 기겁을 하는 거죠. 이 고종은 타국 대사관에 의탁한 수치를 참으면서 본격적으로 친일 세력 마누라 복수를 시작을 합니다. 어명을 내려가지고 총리라고 껐떡대던 그 김흥집이 그 밑에 장병하 등등 파면하고 친일파 체포령을 내립니다. 나라님이 러시아 공간으로 피신했다. 소문이 퍼지자 그냥 장한 백성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총리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총리를 김홍집이 그리고 그 밑에 장병하를 잡아다가 질질 패가면서 끌어다가 종로구 종각 있죠 보신각 거기다 묶어놓고 몽둥이로 패 죽여버려요. 그 탁지부 어운영이도 그냥 도망가다가 백성들한테 잡혀가지고 맞아 죽고 내무 대신 6일준이 뭐 이런 10명 관료들 일본으로 간신히 도망갑니다. 아주 그냥 일본을 믿고 껐떡대던 친일파들 이때 아주 박살이 나는 거죠. 고종이 생각하면 뼈가 시리고 가슴이 뛴다. 하늘이 돕지 않으면 어찌 내게 오늘이 있으랴. 뼈가 시린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누라 죽이고 가둬놓고 지들이 정권을 차지해가지고 왕노릇을 하니 그때 그 배종자는 전령도 그 부산 지금은 부산하고 붙었지만 영도다리를 통해서 그 영도로 유배를 시키죠. 이때 배종자를 죽였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인연이. 전국에 의병이 일어나가지고 그동안 외놈들하고 결탁했던 관리들 고리 대금 사채놀이하고 이러던 대감들 쳐 죽입니다. 이때 의친왕 이강이 유럽 나라를 순방을 하던 중에 이
황후 씨의 소식을 듣고 귀국을 하죠. 이 의친왕이 나중에 독립운동에 중심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잘 모르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친왕을 외놈들이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의친왕은 자기의 그 독립운동을 숨기기 위해서 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로 위장을 해가지고 결국 저 연해주에 독립군을 창설을 해가지고 안중근을 시켜가지고 아버지의 원수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이게 됩니다. 그 구독 좀 눌러주세요.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으려고 이런 걸 하는데 구독수가 안 누르니까 그냥 재미가 없네요. 좀 눌러주십시오. 패친 여러분들 석권 감사합니다.